모든 공권력이 사라진 상황 속에서도 단 시민들 손에 총이 들려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단 한 건의 은행을 털었다든가 아니면 슈퍼를 털었다든가 하는 사건이 없이 피를 나누고 주먹밥을 나누었었던, 그야말로 배려했었던, 대동세계를 이루었었던, 강주에서도 4.19 혁명이 일어나게 되는데 강주고등학생을 중심으로 한 이제 고등학생들이 중심이 됩니다. 4.19 혁명의 발단을 제공했던 사람이 바로 이승만이죠. 저는 역사학도로서 이승만의 공과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승만은 결정적으로 문제가 있었던 것은 바로 해방 직후에 독립운동가들이 중심이 된 새 나라여야 되는데 친일 정권, 친일파와 손잡았다고 하는 것은 용서할 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읍 발언에서 남쪽만이라도 정부를 세워야 된다. 통일 정부가 아닌 남한만의 단독 정부를 주장했던 사람이고, 또 제가 가슴 아팠던 것 중에 하나가 해방 이후에 가장 먼저 표창받고 명예회복해드려야 될 분들이 독립운동가들인데 48년도에 정부가 세워지고 딱 두 사람이 건국훈장을 받은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 한 사람이 이승만이고 또 한 사람이 부통령 이시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김구 주석도 안중근 의사도 안창호 선생도 이승만 정권 하에서는 독립운동자가 될 수 없었던 겁니다. 이런 나라가 어디 있는 겁니까? 뿐만 아니죠. 여러분, 이승만은 유신 헌법처럼 정신 대통령이 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들어보셨죠? 4.4 5.입 개헌, 초대 대통령 안에서는 중임 제한을 철폐하겠다. 그러니까 초대 대통령인 이승만은 3번, 4번, 5번 할 수 있다라고 하는 헌법을 아주 무리하게 통과시켰던 사람이 이승만인 겁니다. 그래서 탈이 났던 거죠. 1960년 3.15 정부통령 선거 때 대통령 후보였던 신익희가 병사하면서 이승만은 단독으로 자유당의 후보가 됐지만 그때 이제 부통령 자리를 놓고 자유당의 이기붕과 민주당의 장면 사이에 치열한. 근데 이승만이 나이가 많았기 때문에 이승만이 재임 중에 사망하면 부통령이 대통령직을 이해야 했기 때문에 부통령 선거를 놓고 자유당에서 엄청난 부정선거를 자행하게 됩니다. 그 부정선거에 대한 최초의 규탄시가 일어났던 지역, 매우 중요한데 강주 금남로였다. 이게 1960년 3월 15일 12시 45분. 어떤 신문은 50분이라고도 얘기하는데 이때 민주당원과 강주 시민들이 금남로에서 공민주주의라고 하는 플랜카드를 들고 민주주의가 죽었으니 지금 그 옆에 계신 분들이 머리에 우리 상여매일 때 쓰는 이건 뭐죠? 두건을 쓰고 애고 민주주의는 죽었으니 장례 지낸다고 하는 시. 그래서 장송시라고도 하는 시가 12시 45분 전국 최초로 금남로에서 일어났다. 그리고 이제 오후 3시에 마산에서 1차 시위가 일어났고 7시에 마산의 2차 시위 때 경찰이 발포하면서 금남로에서의 최초의 시위는 묻혀지게 됐지만 팩트는 최초의 3.15 부정선거가 강주 금남로에서 일어났다 하는 건 매우 중요한 사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4월 19일 당일 지금 강주고등학생들이 교문을 지금 돌파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강주고등학생들이 교문을 돌파하면서 강주 4.19가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강주 지금 농고 학생들, 공고 학생들, 그리고 저대부고, 강주상고, 숭일 등 강주 시내 고등학생들이 시내로 쏟아져 나오게 되는데 여러분 보고 있는 것처럼 강주여고 학생들이 교문이 막히자 뒤에 울타리, 판자 울타리를 넘어뜨리고 시내에 진출하는데 제가 알기로는 4.19 혁명 당시에 여고생들이 개인이 아닌
집단으로 참여한 것은 강주 여고가 유일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무튼 강주에서 4.19 혁명의 3대 성지는 서울, 강주, 부산인데요. 세 군데가 왜 성지냐면 경찰의 발포가 있었던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5.18 이제 60년이고 20년 뒤에 이제 5.18 민주화 운동이 일어나게 되는데 그 금남로에 총에 맞아서 피를 흘리기 20년 전에 강주의 시민들이 학생들이 7명이나 4.19 때 총에 맞아서 죽었던 현장이 금남로 충장로 일대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다시 정리하면 이승만 독재 정권을 타도하기 위한 최초의 3.15 부정선거 규탄 시위가 금남로에서 일어났고, 그리고 강주는 서울, 부산과 더불어 경찰의 발포로 7명이나 죽었었던 현장이 강주 금남로였다. 그러니까 학생들이 3.1운동 때 숭일숲이야, 그리고 강주학생 독립운동 때 강주 고보, 여고보, 사범학교, 농업학교 그 전통을 이어서 60년 강주의 학생들이 다시 이 4.19의 혁명에 앞장섰던 것이죠. 놀라운 것은 역사가 어떻게 이어지냐면요. 그때 당시에 강주 학생들이 금남로, 충장로 일대에 모여서 시위하면서 가장 먼저 찾아갔던 것이 강주 1고의 학생 기념탑에 가서 참배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선배들의 정신을 이어받겠다고 다짐하거든요. 그래서 기념물이, 상징물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게 그 학생들에게 이어지면서 하나의 전통이 되고 정신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5.18 민주화 운동은 말할 것도 없죠.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뿐만 아니라 아시아 민주주의 역사에 큰 영향을 미쳤고, 강주 시민들이 보여주었던 시민정신, 전 세계인들에게 감동을 주었던 사건이죠. 계엄군, 신군부, 전두환을 비롯한 권력을 찬탈하기 위한, 그래서 무자비한 폭력으로부터 강주 시민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일어났었던 항거였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18일부터 21일까지 계엄군들의 무자비한 폭력이 시내 곳곳에서 일어났고, 그리고 5월 21일 1시, 5월 21일 1시에 그 애국가가 울려 퍼지는 것을 신호로 해서 도청 앞에서 집단 발포가 이루어지면서 50명 넘게 현장에서 목숨을 앗아가게 되는 거죠. 이후에 강주 시민들이 지켜내기 위해서 시민군을, 무기를 탈취해서 시민군을 형성했고, 그리고 계엄군이 애각으로 빠져나갔었던 22일부터 26일까지는 아무튼 모든 공권력이 사라진 상황 속에서도 단 시민들 손에 총이 들려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단 한 건의 은행을 털었다든가 아니면 슈퍼를 털었다든가 하는 사건이 없이 피를 나누고 주먹밥을 나누었었던, 그야말로 배려했었던, 대동세계를 이루었었던 그 모습을 보여주었는데, 나는 이게 민주화 운동과 더불어 매우 중요한 강주인들이 보여줬었던 어떤 자랑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마 전 세계인들이 이런 모습에 감동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공식적으로 165명이 사망을 한 걸로 지금 알려져 있는데, 이분들을 이제 모시고 있는 것이 5.18 국립묘지고, 거기 앞에 이제 민중황제 추모탑이 있습니다. 추모탑은 30m가 넘는 거대 탑인데요. 가운데 손으로 안고 있는 모습 안에 이제 원형의 구조물은 뭘 상징하냐면 부활이라고 하는 것을 상징합니다. 부활. 그러니까 1차적인 의미는 5.18 당시에 돌아가신 시민군, 좋은 세상에서 부활하십시오, 좋은 세상에 태어나기를 바라는 염원이 담겨 있고요. 또 하나 확대 해석하면 이때 이분들이 만들려고 했었던 민주라고 하는 가치가 새로운 이념, 새로운 어떤 시대적 가치로
뭐 확산되고 부활되고, 그러니까 평화라든가 인권으로 부활돼야 되는 어떤 과제를 또 담고 있는 이런 그걸 형상화한 게 항쟁 추모탑이다. 강주 정신의 부활을 상징한다 하는 걸 알 수가 있고요. 항쟁탑 좌우에 두 개의 부조물이 있습니다. 하나는 무장항쟁군상이고 하나는 대동세상군상인데 이 두 개의 그 부조물이 당시 강주 시민들을 정신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무장항쟁군상은 불의에 맞서서 투쟁해냈었던 강주인들의 어떤 의지, 불의에 맞서서 싸웠었던, 실천했었던 의지를 표현하고 있고, 이건 큰 밥솥으로 대변되는 것처럼 나눔과 배려, 대동세상을 표현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불의에 맞섰었던 투쟁, 그리고 나눔과 배려, 이게 5.18 민중항쟁의 정신은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문재인 대통령이 37주년 기념사를 하면서 저도 깜짝 가슴에 울컥했는데요. 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이렇게 실겠다라고 이제 그때 오셔가지고 말씀을 하셨고, 지금 사진에 보이는 게 그때 유가족 분이신데 그분을 지금 안아서 격려해주고 있는 모습인데, 이분이 이제 1980년 5월 18일에 태어나신 분이세요. 아버지가 김재평이라고 하는 분이신데 아마 완도에선가 근무를 하고 계셨던 분인데, 딸이 태어나니까 강주에 왔는데 지금 밖에서 총소리가 나고 하니까 3일째 되던 날에 집안에 딸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 담요 커튼을 치는 순간에 총에 맞아 죽거든요. 그래서 이분이 이분이 이제 김재평의 따님이 그때 5.18 기념 식사에 이제 글을 낭독했는데, 아버지가 나를 낳지 않았더라면 내가 우리 아버지가 돌아가시지 않았을 텐데 라고 하는 이런 가슴 아픈 소회를 또 발표했던 주인공이기도 했죠. 5.18 민주화 운동은 다시 정리하면 강주 시민들이 불의에 맞서서 싸웠고 나눔과 배려를 실천했었던 일대 사건이었다. 당시에 성공하지는 못했다 할지라도 그 정신은 뒤에 7년 뒤에 6월 민주항쟁으로 계승되면서 드디어 승리로 이끌게 되는 거죠. 그런데 6월 민중항쟁도 누가 앞장서냐면 바로 강주 사람들이 중심에 섰다고 저는 얘기할 수 있습니다. 뭔 얘기냐면, 여러분 이제 전두환이라고 하는 사람이 대통령에 2번 당선이 돼요. 한 번은 통일주체 국민회의 대의원에 의해서 대통령이 되고, 또 한 번은 되자마자 7년 단임 간선제 선거 법을 만들어가지고 또 대통령이 돼요. 그러니까 1987년이 7년 마지막 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87년에 전 국민이 일어나서 대통령 간선제를 직선제로 바꿔라 라고 시민들이 항거하게 됐던 거죠. 그 과정 속에서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이 일어나고 이한열, 최루탄 사망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국민들의 염원과는 달리 전두환이 4월 13일, 저도 텔레비를 지켜봤습니다만은 텔레비에 나와서 7년 단임 간선제 선거 그 법을 고치지 않겠다라고 선언합니다. 이게 4.13 혼조치, 국민의 바람과는 정반대되는 폭탄 선언을 해버린 거죠. 그래서 당시 전국이 그 얼음처럼 완전히 가라앉았을 때 다시 그 불을 붙였던 사람들이 남재희 신부님을 비롯한 강주의 10여 분의 신부님들이 4월 21일 날 직선제 개헌을 위한 단식 기도를 드리면서 라고 하는 성명서를 반포하고 캐톨릭 센터 6층에서 단식에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전국의 목사들이 동참했고
심지어는 스님들이 동참했고 다시 우리 시민들이 힘을 합하게 되면서 6.25 항쟁의 원동력으로 폭발하게 됐던 거죠. 그래서 6.25 항쟁에 다시 불을 붙였던 분들이 광주의 신부님들이었다. 그리고 뒷받침해줬던 분들이 금남로에 참여했었던 광주 시민들이었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그 피날레를 장식했었던 이한열이 바로 하순에서 태어나서 광주 동산초등학교, 진흥고등학교를 나왔던 광주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한열 군의 노제를 지낼 때 지금 5.18 구묘역에 묻혀 있잖아요. 민주열사 무덤인데 금남로의 노제 때 지금 10만 명이 넘는 인파가 몰려서 마지막 가는 이한열 열사를 배웅했던 것이죠. 그래서 금남로는 5.18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피를 흘렸던 현장이기도 하지만 민주주의를 쟁취하기 위해서 수십만이 모여서 구호를 외쳤던 곳이기도 하고 이한열의 노제를 지냈었던 현장이기도 한 거죠. 그리고 이제 우리 아는 것처럼 금남로에서 최순실 국정농단을 용납하지 않고 촛불을 드는데 그 촛불을 들었던 사람들이 인구 대비 가장 많이 몰린 데가 금남로입니다. 저는 전국 어디도 촛불 들지 않은 데가 없습니다. 대구도 들었고 부산 시민도 들었지만 인구 대비 가장 많은 사람들이 참여했던 동네가 저는 금남로였고 광주 시민이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게 우리의 전통이 되고 문화가 되고 정체성이 되는 거죠. 조금 다른 얘기입니다만 수박하면은 우리 무등산 수박이잖아요. 전국 어디도 수박은 다 재배하는데 옛날 노지 수박이었을 때 무등산 수박의 당도가 다른 데보다 조금 높기 때문에 수박하면 무등산 수박인 것처럼 민주화하면 다른 어떤 지역보다도 광주 사람들이 조금 더 많이 실천하고 참여했던 지역이기 때문에 광주가 민주화의 성지라고 얘기하는데 주저하지 않는 것처럼. 그래서 정리하면 우리 지역의 정체성인 정의로움의 실천지라고 하는 라든가 불의를 용납하지 않는 정신이라든가. 그래서 해방 이전에는 항일, 독립운동의 중심 역할을 했다고 한다면 해방 이후에는 반독재 민주화 운동에 어느 지역보다도 앞장서서 실천했던 지역이었다. 이게 오늘 우리들의 정서고 우리의 정체성고 아이덴티티가 되어 있다. 나는 이걸 당당함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이런 당당함이 새로운 시대 정신으로 부활되기를 저는 바라고 있는 것이죠.